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25일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생전 발자취나 업적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잘 알려진 경제 발전 외에 과학 발전에도 다방면으로 이바지해왔는데요. 어떤 것들에 영향을 줬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거목이었죠. 네, 정재계에서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과학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호암상 제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회장은요, 선친 이병철 선대회장을 기려서 1991년에 호암상을 제정했습니다. 2014년에 병석에 눕기 전까지 시상식에 거의 매년 참석할 정도로 과학자 지원에 관심이 컸습니다. 네. 호암상은 제정 초반에는 과학기술과 의학 등 4개 분야에 시상을 했고 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상금을 전달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야는 과학, 공학, 의학 등 6개 분야로 확대가 됐고요. 상금도 점차 늘어서 지금은 3억 원이 됐습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서는 노벨상 유력 후보로도 꼽히는 박남구 교수, 현택한 교수, 유령 교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때문에 호암상이 노벨상 수상의 디딤돌이다, 혹은 한국형 노벨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암상은 지난 30년간 과학자를 격려하고 또 한국계 연구자나 업적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실제 수상자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는 거기 호암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명실공히 가장 크고 중요한 이제 과학 기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호암상 수상 후에 이제 수상 만찬에서 거의 한 2시간 반 가까이를 회장님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게는 굉장히 큰 격려와 그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암상 제정만 봐도 이건희 전 회장이 얼마나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뒀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회장은 기술 발전에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 연구 개발, R&D 투자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던 시절에 R&D 투자를 견인해온 기업이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R&D 투자에 나섰고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단지에서 이 R&D 중심 연구단지로 번신을 가속화했습니다. 2001년에 휴대폰 사업 세계화를 위해서 수용인원 6,000명 규모의 정보통신연구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디스플레이 사업을 위해서는 9,000명을 수용하는 디지털 연구소를 세우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10,000명을 수용하는 모바일 연구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생전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테스트 플란트도 하고 R&D도 하고 뭐도 하는 데에서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 자, R&D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것이 쌓이면 재산이 되고 또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영 철학이 현재 삼성을 대규모 R&D 투자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삼성의 경영 방식이요,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 삼성은 전 세계에서 R&D 지출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 R&D 투자 규모 순위를 보면요, 삼성은 2013년에서 15년까지 2위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에 잠시 4위로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1위, 그리고 2018년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요, 매년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거의 10%에 달합니다. 자, 이처럼 이건희 회장의 연구 개발을 강조하는 이런 경영 철학이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에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삼성은 이 혁신적인 과학 기술에도 늘 과감한 투자를 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계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네이처가 27년 만에 한국 특집 기사를 내면서 한국은 혁신 글로벌 리더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당시에 네이처는 한국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로 이어지는 유대를 구축해서 정보통신기술이라던가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의 기술연구소와 국내 주요 대학의 협력을 대표적 사례로 든 적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1987년에 설립한 삼성종합기술원은요, 국내 다른 연구소보다도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리는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점이 삼성종합기술원이 현재 기술보다 앞으로 유망한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또 삼성은 2013년에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출연을 해서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예. 당장은 사업성이 없는 기초과학 분야 이 연구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모험적인 투자를 한 건데요. 예. 과학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연구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블라인드 테스트고 그래서 새로운 연구자들,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은 사업성이 없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 모험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국가 과학 발전에도 투자를 하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크게는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면요. 이건희 회장 재임 시설에 삼성이 국가 연구 사업이었던 핵융합 연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이죠.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치 케이스타는요. 1995년에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정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예산 1,500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은 민간 기업에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때 국내 기업들이 출자를 했는데 특히 삼성은 케이스타의 핵심인 초전도 분야 연구실을 짓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케이스타는 마침내 그 2007년에 운전에 돌입을 했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핵융합炉를 개발한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에 산업계에 큰 투자가 있기까지 이런 이건희 회장의 투자 결정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과학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삼성은 자체 R&D 개발뿐만이 아니라 또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투자를 해온 건데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업계에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에 이 부회장은요. 2020년까지 인공지능, 5G, 전장 부품, 바이오 등에 180조 원은 투자를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에도 이런 투자를 축소하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이 처음에 반도체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과연 삼성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을 할 것이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엄연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잖아요. 앞으로 삼성이 목표한 대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